새벽 5시 반. 은빛 머리카락의 박정순 할머니는 요양원 2층 여성 욕실 세면대 앞에 섰다. 78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았고 거울을 바라보는 눈빛은 소녀처럼 설렜다. 주름진 손으로 화장대 서랍을 열자 30년은 좋게 됐을 분홍빛 립스틱 케이스가 나왔다. 오늘도 오실까?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립스틱을 입술에 조심스럽게 발랐다. 옅은 장미빛이 주름진 입술을 따라 번졌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눈가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20살 처녀처럼. 복도 끝 남성 병동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80살의 김용철 할아버지가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치매 3단계. 최근 10년의 기억은 거의 사라졌고 가족들의 얼굴도 가물가물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또렷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의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다. 간호사님. 할아버지가 순회 중이던 이영미 간호사를 불렀다. 50대 중반의 이 간호사는 이 요양원에서 15년을 근무했다. 그 긴 시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을 돌봤지만 김용철 할아버지만큼 특별한 분도 없었다. 네, 할아버님. 무슨 일이세요? 오늘 그분 오시나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기대와 불안이 뒤섞인 순수한 떨림이었다. 이영미 간호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오실 거예요. 매일 오시잖아요. 정말요? 정말 오실까요? 네, 확실해요. 할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서둘러 옷장으로 갔다. 낡았지만 정갈하게 다려진 흰색 와이셔츠를 꺼냈다. 65년 전 결혼식 날 입었던 그 셔츠였다. 정순 할머니가 정성껏 보관해온 옷이었다. 아침 6시. 요양원 1층 식당에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박정순 할머니가 있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자리.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였다. 정순이 언니, 오늘도 화장하셨네요. 같은 층에 사는 75세의 한명자 할머니가 다가왔다. 명자 할머니는 정순 할머니의 이 아침 의식을 잘 알고 있었다. 6개월 전부터 계속된 매일의 풍경이었다. 그분이 오시잖아요. 정순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다. 78살 할머니의 얼굴에 20살 처녀의 표정이 떠올랐다. 명자 할머니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흰 와이셔츠를 말끔하게 차려입은 김용철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손에는 요양원 정원에서 꺾어온 코스모스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가을 햇살을 받은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살랑거렸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창가로 향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햇살을 받아 은빛으로 빛나는 머리카락, 분홍빛 립스틱,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따뜻한 눈빛. 할아버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치 처음 그녀를 본 그날처럼.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할아버지는 그녀에게 다가갔다. 식당에 있던 어르신들과 간호사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이 순간을 지켜봤다. 할아버지가 정순 할머니 앞에 섰다. 저기요. 떨리는 목소리였다. 80년을 살아온 노인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사랑 앞에 선 25 청년의 목소리였다. 정순 할머니가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눈빛이 마주쳤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용철이라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코스모스를 내밀었다. 손이 너무 떨려서 꽃잎이 흔들렸다. 이 꽃 받아주시겠습니까? 정순 할머니는 웃으며 꽃을 받았다. 65년 전에도 그는 이렇게 꽃을 건네며 말을 걸었었다.
서울역 앞 꽃가게에서 산 빨간 장미 한 송이. 그날도 그의 손은 이렇게 떨렸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따뜻함을 할아버지는 느낄 수 있었다. 저기,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박정순이에요. 박정순. 할아버지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마치 처음 듣는 이름처럼 조심스럽게, 소중하게. 아름다운 이름이십니다. 감사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할아버지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낡은 벨벳 상자. 그 안에는 은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다. 65년 전 그가 3개월 월급을 모아 산 반지였다. 정순 씨.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 80살의 노인이 무릎을 꿇는 모습. 관절이 삐걱거렸고 균형을 잡기 위해 식탁을 짚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끝내 무릎을 꿇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식당이 정적에 휩싸였다. 정순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대신 환하게 웃었다. 65년 전 그날처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네, 짧고 명확한 대답이었다. 네, 좋아요. 할아버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할머니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주름진 손가락에 낡은 은반지가 끼워졌다. 딱 맞았다. 65년 전에도 딱 맞았던 것처럼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이영미 간호사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6개월 전 김용철 할아버지가 이곳에 입수한 첫날부터 이 장면은 계속됐다. 매일 아침 그는 정순 할머니에게 청혼했다. 그리고 정순 할머니는 매일 같은 대답을 했다. 네, 좋아요. 치매로 인해 할아버지는 자신이 이미 65년 전에 그녀와 결혼했다는 사실을 잊었다. 3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것도, 손주가 7이라는 것도, 함께 늙어왔다는 것도 모두 잊었다. 그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여전히 23살의 처녀였고 자신은 25의 청년이었다. 하지만 정순 할머니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65년의 결혼 생활, 가난했던 신혼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날들, 사업 실패로 밤새 울던 남편을 안아주던 밤, 큰딸, 결혼식 날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던 순간, 손주를 처음 안아주던 그의 떨리던 손길, 모든 것을 기억하면서도 그녀는 매일 아침 네라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알았기 때문이다. 그에게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생애 처음 사랑하는 여인에게 청혼하는 이 떨림이 얼마나 진실한지를. 그래서 그녀는 매일 화장을 했다. 매일 그를 기다렸다. 매일 네라고 대답했다. 매일이 청혼날이었고 매일이 결혼 첫날이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을 잡고 앉았다. 아침 햇살이 두 사람을 비췄다. 할아버지는 행복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봤다. 고맙습니다. 제 청혼을 받아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이 맞닿았다. 65년을 함께 살아온 손이지만 할아버지에게는 처음 잡는 손이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알아요. 당신은 그런 사람이니까.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남자가 자신에게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는지, 얼마나 따뜻한 아버지였는지, 얼마나 다정한 할아버지였는지, 그리고 지금 얼마나 순수한 사랑을 하는 사람인지.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다. 간호사들이 식판을 나르기 시작했다. 어르신들도 하나둘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김용철 할아버지와 박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손을 잡은 채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용철 씨, 아침 드셔야죠. 정순 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아, 네. 같이 드시죠. 좋아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할아버지는 서툰 손놀림으로 반찬을 집어 할머니 그릇에 올려주었다. 이거 드세요. 맛있어 보여요. 고마워요. 할머니도 할아버지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었다. 65년간 해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영미 간호사는 이 장면을 멀찌감치해서 지켜봤다. 가슴이 따뜻해졌다가 또 먹먹해졌다. 이 아름다운 장면이 내일이면 또 처음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일 아침 할아버지는 오늘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아침의 청혼도 할머니의 대답도 함께한 아침 식사도 모두 잊을 것이다. 그리고 내일 또 다시 처음 만난 것처럼 그녀에게 다가가 물을 것이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이영미 간호사는 알았다. 그것이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어쩌면 그것이 축복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매일 첫사랑의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 매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살 수 있다는 것, 매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청혼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 그 사랑을 확인받을 수 있다는 것. 간호사님, 정순 할머니가 조용히 불렀다. 이영미 간호사가 다가갔다. 네, 할머님. 오늘도 행복했어요.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주름 사이로 흐르는 그 미소는 세상 어떤 젊은이의 미소보다 아름다웠다. 내일도 오실까요? 저 사람이 오실 거예요. 매일 오시잖아요. 그럼 내일도 화장해야겠네요. 네, 그러세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는 행복한 얼굴로 밥을 먹고 있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첫 식사라는 듯이 조심스럽고 설레는 표정으로.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쏟아졌다. 코스모스 꽃이 피 바람에 흔들렸다. 그리고 두 노인의 손은 여전히 꼭 잡혀 있었다. 65년을 함께한 손. 하지만 오늘은 처음 잡은 손. 매일이 처음이고 매일이 기적인 이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다. 1960년 봄, 서울역 앞 광장은 사람들로 붐볐다.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도시였지만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었다. 희망을 품고 내일을 꿈꾸며 25 청년 김용철은 그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손에는 3개월 월급을 모아 산 은반지가 들려 있었다. 작은 벨벳 상자에 담긴 보잘것없는 반지였다. 하지만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다. 오늘은 꼭 말해야 해. 용철은 중얼거렸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바닥에 땀이 났다. 25해를 살았지만 이렇게 떨려본 적은 없었다. 서울역 앞 꽃가게. 그곳에서 그녀를 처음 봤다. 3달 전 우연히 지나가다가 꽃을 사는 그녀를 봤다. 하얀 저고리에 청치마를 입은 그녀는 빨간 장미를 고르고 있었다. 그날의 햇살, 그날의 바람, 그날의 모든 것이 그를 그녀에게로 이끌었다. 저기, 실례지만 용철이 말을 걸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맑은 눈동자가 용철을 바라봤다. 네. 그 장미 예쁘시네요. 감사해요. 그녀가 수줍게 웃었다. 그 미소에 용철의 세상이 멈췄다. 그날 이후 용철은 매일 그 꽃가게 앞을 지나갔다. 운이 좋은 날은 그녀를 볼 수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박정순. 23살. 명동의 양장점에서 일하는 재봉사였다. 또 오셨네요. 어느 날 정순이 먼저 말을 걸었다. 아, 네. 이 길이 제 출근길이라서요. 거짓말이었다. 용철의 직장은 정반대 방향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보기 위해 그는 매일 1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그러시구나.
어디 다니세요? 작은 인쇄소에서 일해요. 종로 쪽에 먼 길을 돌아오시네요. 여기가 출근길이면 정순이 빙그레 웃었다.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청년이 자신을 보러 온다는 것을. 석 달이 흘렀다. 용철과 정수는 매일 아침 꽃가게 앞에서 만났다. 처음에는 짧은 인사만 나누다가 점차 대화가 길어졌다. 함께 커피를 마시기도 했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다. 정순 씨, 어느 봄날 저녁 용철이 입을 열었다. 네, 용철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용철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수는 그의 눈을 바라봤다. 진지한 눈빛이었다. 말씀하세요. 저는 가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용철이 천천히 말했다. 인쇄소 직공이고요. 월급도 많지 않아요. 집도 셋방이고 미래도 불확실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약속할 수 있어요. 정순 씨를 평생 사랑하겠다는 것. 정순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겠다는 것. 용철이 무릎을 꿇었다. 서울역 앞 광장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벨벳 상자를 열었다. 작은 은반지가 석양빛을 받아 반짝였다.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용철 씨, 부족한 저지만 평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수는 잠시 말없이 그를 바라봤다. 무릎 꿇은 청년의 떨리는 손, 간절한 눈빛, 순수한 마음. 네, 정순이 웃으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용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그녀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딱 맞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다.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도시. 가난했지만 희망이 있던 그 시절. 두 청춘은 사랑을 약속했다. 그로부터 석 달 후, 1960년 여름, 용철과 정수는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하객은 20명 남짓, 신혼집은 종로의 좁은 새방이었다. 가구라고는 이불 한 채와 낡은 옷장 하나가 전부였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여보, 배고프죠? 밥 지을게요. 정순이 부엌으로 향했다. 연탄불을 피우고 쌀을 씻었다. 용철은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 오늘 일은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하지만 당신 얼굴 보니까 다 괜찮아요. 이 사람. 정순이 수줍게 웃었다. 신혼 1년. 용철은 인쇄소에서 성실하게 일했다. 정수는 집에서 재봉일을 받아 했다. 둘이 합쳐봐야 한 달에 10,000원도 안 되는 수입이었지만 아껴 쓰고 모으며 살았다. 여보, 오늘 좋은 일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용철이 들뜬 표정으로 돌아왔다. 무슨 일인데요? 인쇄소 사장님이 월급을 올려주신대요. 1,000원이나. 정말요? 잘 됐네요.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길 거예요. 당신 고생 덜 시킬 수 있겠어요. 하지만 삶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이듬해 봄, 정순이 임신했다. 기쁜 일이었지만 동시에 걱정도 컸다. 출산 비용, 아기 양육비, 모든 것이 돈이었다. 여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용철은 밤늦게까지 일했다. 주말에는 막노동도 마다하지 않았다. 정수는 배가 불러오는데도 재봉일을 멈추지 않았다.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요. 괜찮아요. 우리 아기 위해서예요. 1961년 가을, 첫 딸 명희가 태어났다. 작은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들려온 아기 울음소리. 용철은 복도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축하드려요. 딸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안겨주었다. 작고 빨간 얼굴의 아기. 용철의 품에 안긴 새 생명. 명희야. 우리 딸.
용철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기를 불렀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아이를 위해, 이 아내를 위해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세월이 흘렀다. 1963년 둘째 아들 성우가 태어났다. 1966년 막내딸 은주가 태어났다. 가족은 5이 되었다. 새빵은 더 비좁아졌고 생활은 더 팍팍해졌다. 여보, 우리 이사 가요. 정순이 말했다. 어디로요? 관악구 쪽에 새로 생긴 달동네요. 거기는 집값이 싸대요. 1967년 봄, 김용철 가족은 관악구 달동네로 이사했다. 판잣집이었다. 비가 오면 새고 바람이 불면 덜컹거렸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들만의 집이었다. 아빠, 배고파요. 어느 저녁 명희가 말했다. 6살이었다.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곧 밥 주실 거야. 하지만 그날 집에는 쌀이 떨어져 있었다. 정수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로 수제비를 끓였다. 자, 맛있게 먹어. 엄마는 안 먹어요? 엄마는 배 안 고파. 너희들 많이 먹어. 정수는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배가 고팠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먼저 먹이고 싶었다. 밤이 되어 아이들이 잠들고 나서야 정수는 남은 수제비 국물을 마셨다. 용철도 함께 마셨다. 여보, 미안해요. 용철이 말했다. 왜요? 이렇게밖에 못 살게 해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행복하잖아요. 정순이 남편의 손을 잡았다. 아이들도 있고, 당신도 있고, 저도 있잖아요. 이게 행복이에요. 용철은 아내를 껴안았다. 가난했지만 사랑은 풍족했다. 1970년대가 왔다. 용철은 인쇄소를 그만두고 작은 구멍가게를 차렸다. 정수는 그 가게를 함께 운영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가게의 문을 열었다. 아빠, 엄마 다녀올게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며 용철과 정수는 웃었다. 우리 아이들 잘 크고 있어요. 당신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함께 키운 거예요.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아이들은 자랐다. 명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 취직했다. 성우는 공장에 다니며 가족을 도왔다. 은주는 대학에 진학했다. 여보, 우리 이제 조금 여유 생겼네요. 1985년 용철이 말했다. 50살이 되었다. 그러게요. 아이들도 다 컸고 고생 많았어요. 여보, 당신도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25년의 결혼 생활.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세월.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날들.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결혼할 거예요. 정순이 말했다. 저도요. 용철이 웃었다. 그로부터 40년이 더 흘렀다. 아이들은 모두 결혼했다. 손주가 7이 되었다. 용철과 정수는 늙었다. 머리카락은 백발이 되었고 허리는 굽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2023년 겨울 80살의 용철에게 치매 진단이 내려졌다. 최근 기억부터 사라지기 시작했다. 손주들 이름을 잊었고 자식들 얼굴도 가물가물해졌다. 아빠, 절 알아보세요? 큰딸 명희가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죠? 용철이 대답했다. 명희는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다. 용철은 정순의 얼굴만은 또렷이 기억했다. 아니, 정확히는 23살의 정순을 기억했다. 서울역 앞 꽃가게에서 만난 그 처녀를. 당신, 박정순 씨죠? 네, 맞아요. 아, 다행이다. 내가 당신을 알아봐서. 용철이 안도하며 웃었다. 정수는 가슴이 아팠다. 65년을 함께 산 세월이 모두 지워져 버렸다.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다. 적어도 자신의 얼굴은 기억해 주니까. 2024년 봄 가족회의가 열렸다.
엄마, 아빠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요? 성우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요양원? 정순이 되물었다. 네, 엄마 혼자서는 아빠를 돌보기 힘드실 거예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해요. 정수는 망설였다. 65년을 함께 산 남편을 타인에게 맡긴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하지만 엄마 건강도 생각하셔야 해요. 엄마도 78이시잖아요. 결국 정수는 동의했다. 그리고 6개월 전 용철은 은빛사랑 요양원에 입소했다. 처음 며칠 정수는 매일 면회를 갔다. 하지만 용철은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당신은 누구시죠? 저 정순이에요. 정순. 박정순 씨요? 네. 그런데 왜 이렇게 늙으셨어요? 용철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의 기억 속 정수는 23살의 처녀였다. 정수는 깨달았다. 그에게 자신은 이제 낯선 노인일 뿐이라는 것을. 그날 밤 정수는 결심했다. 나도 요양원에 들어가자. 자식들은 반대했다. 하지만 정수는 고집을 부렸다. 엄마, 왜 굳이 요양원에 가시려고 해요? 나도 늙었어. 혼자 살기 힘들어. 그럼 우리 집에서 같이 사세요. 아니야. 나는 요양원이 편해. 결국 정순도 같은 요양원에 입소했다. 다만 용철과 같은 층이 아닌 여성 병동으로.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화장을 하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용철이 나타났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용철이 다가와 물었다. 박정순이에요. 정순이 대답했다. 박정순. 아름다운 이름이시네요. 저는 김용철이라고 합니다. 용철이 손을 내밀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정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65년 전 그날처럼. 네, 좋아요. 그렇게 매일 아침에 기적이 시작되었다. 요양원 생활 석 달째. 박정순 할머니는 완전히 적응했다. 아니, 정확히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냈다.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 세면을 하고 화장을 하고 창가 자리에서 그를 기다리는 일상. 언니, 오늘도 일찍 일어나셨네요. 같은 방을 쓰는 한명자 할머니가 말했다. 응, 그분이 오시잖아. 매일 오시는데 왜 이렇게 떨려해요? 매일이 첫날이니까. 정순 할머니의 대답에 명자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용철 할아버지에게도 매일은 새로운 날이었다.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제 누구를 만났는지 모두 잊어버렸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모든 것이 처음이었다. 할아버님 주무셨어요? 이영미 간호사가 병실을 순회하며 물었다. 네. 그런데 간호사님. 네. 오늘 그분 오실까요? 오실 거예요. 정말요? 어제도 오셨나요? 네, 어제도 오셨어요. 그제도, 그제도. 다행이다. 나를 싫어하시는 게 아니구나. 할아버지는 안도하며 옷을 차려입기 시작했다. 아침 6시 10분. 용철 할아버지가 정원으로 나갔다. 요양원 한쪽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다. 가을이었고 코스모스가 피어 있었다. 이 꽃이 예쁘겠네. 할아버지는 가장 예쁜 꽃 한 송이를 골랐다. 조심스럽게 꺾어서 손에 들었다. 마음에 들어 하실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할아버지는 건물로 돌아왔다. 6시 20분. 식당 문이 열렸다. 정순 할머니가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침 햇살을 받아 은발이 빛났다. 할아버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오늘도 와 계시네. 나를 기다려주시나?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저기요. 정순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김용철이라고 합니다. 박정순이에요. 이 꽃 받아주시겠어요? 코스모스를 내밀었다. 할머니가 웃으며 받았다. 고마워요. 저 감히 여쭤봐도 될까요? 할아버지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말씀하세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무릎을 꿇었다. 낡은 벨벳 상자를 열었다. 금반지가 반짝였다. 네, 좋아요. 할머니의 대답은 언제나 같았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사랑은 매일 깊어졌다. 이 장면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늘어났다. 처음에는 이영미 간호사만 알고 있었다. 그런데 점차 다른 간호사들도, 다른 어르신들도 알게 되었다. 와, 오늘도 청혼하시네. 매일 보는데도 감동적이야. 저 할머니 표정 좀 봐. 정말 행복해 보여. 어느 날 요양원 원장 최인숙 씨가 이영미 간호사를 불렀다. 이 간호사, 김용철 어르신과 박정순 어르신 이야기 들었어요. 아, 네. 원장님, 매일 청혼하신다면서요? 네, 그러세요. 최인숙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우리가 뭔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요? 특별한 이벤트 같은 거요. 두 분이 더 행복해 하실 수 있게. 이영미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원장님, 저는 그냥 지켜봐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요? 인위적으로 만든 이벤트보다 매일의 진심이 더 아름답잖아요. 두 분은 이미 충분히 행복해 보이세요. 최인숙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네요. 그럼 우리는 그냥 조용히 지켜봐 드리죠. 어느 목요일 아침, 용철 할아버지가 평소와 다르게 불안한 표정이었다.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님? 이영미 간호사가 물었다. 오늘 그분이 안 오시면 어떡하죠? 왜 그런 생각을 하세요? 나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나를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자신감 없는 두려움의 참 목소리였다. 할아버님, 걱정 마세요. 그분은 할아버님을 좋아하세요. 정말요? 네, 확실해요. 하지만 할아버지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식당으로 가는 내내 그는 손에 든 코스모스를 바라봤다. 이 꽃이 시들었나? 예쁘지 않나?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꽃잎을 만졌다. 식당 문을 열었다. 정순 할머니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언제나처럼 할아버지의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졌다. 와 계시네. 오늘도 와 계시네. 다가갔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청혼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그 순간 할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제가 고마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았다. 아침 식사를 함께 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반찬을 올려주고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물컵을 채워주었다. 자연스러운 손놀림이었다. 65년을 함께 살아온 습관이었다. 점심시간, 용철 할아버지는 남성병동 휴게실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TV를 봤다. 용철이 형님, 아침에 또 청혼하셨다면서요? 같은 층에 사는 79세의 강수만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청혼이요? 그 할머니한테요. 매일 아침마다. 아, 네, 그랬나 봐요. 용철 할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불과 몇 시간 전의 일도. 부럽습니다. 저런 사랑을 하시니. 수만 할아버지가 말했다. 그의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사랑. 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용철 할아버지가 말했다. 비록 아침의 청혼은 기억하지 못해도
사랑한다는 감정만은 확실했다. 저녁 시간. 정순 할머니는 여성 병동 방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언니, 뭐 생각해요? 명자 할머니가 물었다. 그 사람 생각, 매일 만나잖아요. 응. 하지만 매일 보고 싶어. 정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 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힘들지 않아요? 매일 같은 질문 듣고 매일 같은 대답하는 거. 명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힘들지 않아. 오히려 행복해. 왜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매일 확인할 수 있잖아. 보통 부부는 그렇잖아. 시간이 지나면 사랑을 표현하는 걸 잊어버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지만 우리는 매일 확인해. 그 사람은 매일 나한테 청혼하고 나는 매일 그 사랑을 받아. 명자 할머니는 감동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응. 어쩌면 축복일지도 몰라. 이 병이. 밤이 되었다. 용철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간호사님. 순회 중이던 이영미 간호사를 불렀다. 네, 할아버님. 제가 오늘 뭐 했죠? 아침에 예쁜 분 만나셨어요. 예쁜 분? 네, 박정순 할머니요. 아, 그분. 할아버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구체적인 기억은 없었지만 따뜻한 감정은 남아 있었다. 좋은 분이셨어요. 네, 아주 좋으신 분이죠. 내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매일 만나시잖아요. 다행이다. 할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편안한 표정이었다. 며칠 후, 토요일, 용철 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면회를 왔다. 큰딸 명희, 아들 성우, 막내딸 은주. 아버지, 저희 왔어요. 명희가 말했다. 당신들은 누구시죠? 용철 할아버지가 물었다. 자식들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다.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매번 겪는 일이지만 익숙해지지 않았다. 아버지, 저 명희예요. 큰딸. 아, 명희. 그래, 명희.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확신 없는 표정이었다. 아버지, 여기 생활은 괜찮으세요? 성우가 물었다. 괜찮아요.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나저나 아버지, 매일 아침 엄마한테 청혼하신다면서요? 은주가 웃으며 물었다. 엄마, 누구 말이에요? 박정순 할머니요. 엄마잖아요. 아, 정순 씨. 그분이 내 아내라고요? 할아버지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65년 결혼하셨잖아요. 65년? 그럴 리가. 나는 아직 그분과 결혼도 안 했는데. 자식들은 슬픈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아버지, 괜찮아요. 천천히 기억하시면 돼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끝내 기억하지 못했다. 면회가 끝나고 자식들이 복도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오빠, 아빠 점점 심해지시는 것 같아. 은주가 말했다. 그러게. 우리 얼굴도 이제 완전히 못 알아보시네. 성우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엄마는 알아보신다는 거지. 명희가 말했다. 응, 엄마 얼굴만은 기억하시나 봐. 정확히는 젊었을 때 엄마 얼굴이겠지만 새남매는 요양원 1층 식당으로 내려갔다. 어머니 정순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엄마, 아이고, 우리 딸들, 아들 왔구나.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을 반갑게 맞았다. 엄마, 여기 생활은 괜찮으세요? 응, 좋아. 걱정 마. 엄마, 매일 아빠한테 청혼 받으신다면서요? 은주가 장난스럽게 물었다. 정순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다.
응, 그러시더라. 힘드시지 않아요? 매일 같은 거 반복하시는 거 아니야. 전혀. 왜요? 정순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대답했다. 너희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매일 확인할 수 있잖아. 엄마, 그리고 나도 그 사람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고, 명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대단하세요. 뭐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게요. 긍정적인 게 아니야. 이게 사실이야. 우리는 지금 65년 전처럼 사랑하고 있어. 자식들은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소녀처럼 맑았다. 엄마 행복하시죠? 성우가 물었다. 응, 아주 많이. 정순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그날 저녁, 자식들이 돌아간 후, 정순 할머니는 혼자 창가에 앉아 있었다. 언니, 자식들 다녀갔어요? 명자 할머니가 다가왔다. 응, 뭐라고 하던가요? 걱정하더라. 내가 힘들까봐. 힘들지 않아요? 정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오히려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일지도 몰라. 왜요? 첫사랑의 설렘을 매일 느낄 수 있잖아. 보통 사람들은 평생 한 번밖에 못 느끼는 거를 나는 매일 느껴. 명자 할머니는 감동했다. 언니는 정말 대단해요. 아니야. 나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뿐이야. 밤하늘의 별이 빛났다. 요양원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뜨거운 사랑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매일의 청혼, 매일의 승낙, 매일의 기적, 그 모든 것이 계속되고 있었다. 큰딸 명희의 집, 토요일 저녁, 요양원에서 돌아온 명희는 남편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여보, 오늘 아버지 어떠셨어? 남편 박진수가 물었다. 점점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우리 얼굴도 이제 완전히 못 알아보셔. 명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많이 힘드시겠네. 응. 하지만 엄마는 괜찮으시대. 장모님은 강하신 분이시니까.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문득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무릎 꿇고 어머니에게 청혼하던 그 모습. 여보, 우리 아버지가 매일 엄마한테 청혼하신대. 응, 들었어. 치매 때문에 기억을 못 하셔서 그런 거지? 응. 근데 신기한 게 엄마 얼굴만은 기억하신대. 젊었을 때 엄마 모습으로. 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만큼 장모님을 사랑하셨다는 거겠지. 그러게. 명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도 저렇게 늙을까봐 무서워. 괜찮아. 우리도 함께 늙을 거야. 진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다. 같은 시각, 아들 성호의 집. 성호는 아내 김미랑과 함께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오늘 아버지 어떠셨어요? 미란이 물었다. 많이 안 좋아지셨어. 우리 얼굴도 못 알아보시고. 안타깝네요. 그래도 엄마 얼굴은 기억하신대. 신기하지? 성호가 접시를 닦으며 말했다. 사랑의 힘이겠죠. 사랑의 힘. 성호는 부모님의 모습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가족.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던 다정한 모습. 어머니가 아버지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우리 부모님, 정말 서로 많이 사랑하셨나 봐. 그러니까 65년을 함께 사셨겠죠. 미란이 남편의 어깨를 두드렸다. 당신도 저한테 잘해요. 우리도 65년 함께 살아야 하니까. 그럼 당연하지. 성우가 웃었다. 막내딸 은주의 집. 은주는 남편 이상훈과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 아버지 보니까 어땠어? 상훈이 물었다. 마음 아팠어. 우리를 못 알아보시는데 어떻게 마음이 안 아프겠어. 그래도 장모님은 알아보신다며? 응.
근데 젊었을 때 모습으로만 지금 엄마를 보고는 누군지 모르셔. 은주가 한숨을 쉬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 뭔데? 엄마가 전혀 슬퍼하지 않으셔. 오히려 행복해 하셔. 왜? 매일 아버지한테 청혼받으니까 첫사랑의 설렘을 매일 느낀다고. 상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장모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은주는 어머니를 존경했다. 힘든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힘,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그래, 우리도 그렇게 늙자. 며칠 후, 세 남매는 다시 모였다. 장소는 명희의 집이었다. 점심을 먹으며 부모님 이야기를 나눴다. 오빠, 언니, 우리 부모님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 은주가 말했다. 응, 나도 그렇게 생각해. 성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아빠를 대하는 모습 보면 정말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 명희가 말했다. 65년을 함께 사셨는데 아직도 저렇게 사랑하시다니.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은주가 물었다. 글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성우가 대답했다. 왜? 요즘 부부들 보면 10년만 지나도 권태기 온다잖아. 그런데 65년이라니. 그러게. 부모님은 정말 특별하신 것 같아. 세 남매는 잠시 침묵했다. 각자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행복하지만 가끔은 지루하고 가끔은 힘든 일상. 우리도 노력해야겠어. 명희가 말했다. 뭘? 배우자를 소중히 대하는 거. 부모님처럼. 맞아.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지. 성우가 동의했다.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야겠어. 은주가 덧붙였다. 일요일 오후, 세 남매는 다시 요양원을 찾았다. 이번에는 배우자들도 함께였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명희가 밝게 인사했다. 아이고, 다들 왔구나. 반갑다. 정순 할머니가 손주들까지 모두를 반겼다. 할머니. 손주들이 할머니를 껴안았다. 우리 손주들 잘 있었어? 네, 할머니는요? 할머니는 아주 좋아. 매일 좋은 일만 있어. 무슨 좋은 일이요?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매일 청혼하신대. 손주 중 막내인 10살 지민이가 말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아? 엄마가 얘기해줬어요. 낭만적이라고. 정순 할머니가 웃었다. 그래, 낭만적하지. 그때 복도에서 용철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손에는 코스모스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정순 씨?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네, 용철 씨.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이분들은 누구시죠? 할아버지가 주변 사람들을 바라봤다. 낯선 얼굴들이었다.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네, 우리 딸들, 아들, 그리고 손주들이에요.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우리가 결혼했나요? 응, 65년 전에, 65년. 그렇게 오래.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기억은 나지 않았지만 왠지 모를 따뜻함이 느껴졌다. 반갑습니다. 할아버지가 어색하게 인사했다. 아버지, 저 명희예요. 큰딸. 아, 명희. 저는 성우고요. 성우. 저는 은주예요. 아버지. 은주.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여전히 낯설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에게 다가갔다. 할아버지. 너희는 누구니? 저 지민이에요. 할아버지 막내 손주. 지민이. 예쁘네. 할아버지가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족들은 함께 요양원 정원을 산책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다. 아버지, 여기 생활은 괜찮으세요? 성우가 물었다. 응, 좋아요. 다들 친절하고 좋으시다니 다행이에요. 정순 할머니가 남편의 손을 잡았다. 용철 할아버지가 놀란 듯 할머니를 바라봤다. 손, 잡아도 되나요? 당연하죠. 우리 부부잖아요. 부부,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익숙한 온기였다. 65년을 잡아온 손이었다. 산책을 마치고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 가족들은 작별 인사를 했다.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래, 조심히 가. 자주 와. 네, 어머니. 아버지도 안녕히 계세요. 응, 안녕히 가세요. 할아버지가 어색하게 손을 흔들었다. 가족들이 떠나고 두 노인만 남았다. 용철 씨, 저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우리 자식들이에요. 우리 자식. 할아버지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우리가 언제 결혼했죠? 65년 전이에요. 그렇게 오래. 그럼 나는 당신을 65년 동안 사랑한 건가요? 정순 할머니가 웃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하실 거예요. 어떻게 아세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눈을 바라봤다. 당신의 눈빛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맑았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당신이 내가 평생 사랑한 사람이군요. 네, 그리고 저도 당신을 평생 사랑했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았다. 저녁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졌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두 노인의 사랑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었다. 11월 중순, 수요일.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다. 김용철 할아버지와 박정순 할머니의 결혼 65주년 기념일이었다. 하지만 용철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침 5시 반. 정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정성껏 화장을 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언니, 오늘 기념일이죠? 명자 할머니가 물었다. 응, 65주년. 축하해요. 고마워. 정순 할머니는 옷장에서 특별한 옷을 꺼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 30년 전 큰딸 명희가 선물한 옷이었다. 아껴두었다가 특별한 날에만 입던 옷. 오늘은 이 옷 입어야지. 할머니는 블라우스를 입었다. 거울을 보며 옷깃을 매만졌다. 예쁘네요, 언니. 그래? 고마워. 할머니의 얼굴에 수줍은 미소가 번졌다. 남성 병동에서도 움직임이 있었다. 용철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오늘이 특별한 날인지는 몰랐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설렜다. 할아버님,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세요. 이영미 간호사가 말했다. 그런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왠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특별한 날이거든요. 무슨 날인데요? 할아버님과 박정순 할머니의 결혼 65주년이에요. 결혼 65주년. 우리가 결혼한 지 그렇게 됐나요? 네. 할아버지는 놀라워했다. 65년. 상상도 할 수 없는 긴 세월이었다. 그럼 나는 그분을 65년 동안 사랑한 건가요? 네. 그리고 오늘도 사랑하고 계시죠. 할아버지는 옷장으로 갔다. 그리고 가장 깨끗한 셔츠를 꺼냈다. 오늘은 특별히 잘 입어야겠네요. 아침 6시. 요양원 식당은 평소와 달리 조금 특별하게 꾸며져 있었다. 간호사들이 몰래 준비한 것이었다. 창가 테이블에는 작은 꽃병에 빨간 장미가 꽂혀 있었다. 와, 오늘 식당이 예쁘네요. 어르신들이 감탄했다.
김용철 할아버지와 박정순 할머니 기념일이래요. 그래요? 축하할 일이네. 정순 할머니가 식당으로 내려왔다.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은 할머니를 본 어르신들이 박수를 쳤다. 와, 정순이 할머니, 오늘 정말 예쁘시네요. 기념일이니까 특별히 차려입으셨나 봐요.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창가 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 장미를 보며 미소 지었다. 누가 준비해줬을까? 고마운 일이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용철 할아버지가 나타났다. 깨끗한 흰색 셔츠를 입고 머리를 단정히 빗은 모습이었다. 손에는 늘 그렇듯 코스모스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창가로 향했다. 그곳에 그녀가 있었다. 연보라색 블라우스를 입은 아름다운 여인이.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멈췄다. 오늘은 뭔가 특별해. 천천히 다가갔다. 가슴이 평소보다 더 두근거렸다. 정순 씨, 네, 용철 씨. 오늘 정말 아름다우세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마워요. 이 꽃 받아주시겠어요? 코스모스를 내밀었다. 할머니가 받았다. 항상 고마워요.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좋아해 주셔서.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평소와 같은 질문을 했다. 정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65년 전 오늘, 그가 처음 청혼했던 그날이 떠올랐다. 서울역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네, 좋아요. 할머니의 대답에 식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이영미 간호사는 케이크를 들고 나왔다. 작은 케이크였지만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케이크 위에는 결혼 65주년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할아버님, 할머님, 축하드려요. 케이크까지. 감사합니다. 정순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용철 씨, 우리 케이크 자르세요. 케이크요? 무슨 날인데요? 우리 결혼 65주년이래요. 65주년. 할아버지는 케이크를 바라봤다. 65년. 정말 긴 세월이었다. 그런데 자신은 기억하지 못했다. 미안해요, 정순 씨. 나는 기억을 못해요. 괜찮아요. 제가 기억하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우리 함께 자르죠. 두 사람은 함께 케이크 칼을 잡았다. 주름진 손과 주름진 손이 포개졌다. 하나, 둘, 셋. 어르신들의 구령에 맞춰 케이크가 잘렸다. 또다시 박수가 터졌다. 용철 할아버지와 정순 할머니는 케이크를 나눠 먹었다. 달콤한 맛이 입 안에 퍼졌다. 맛있어요. 그저 두 사람은 웃으며 케이크를 먹었다. 점심시간 후 요양원 원장 최인숙 씨가 두 사람을 찾아왔다. 할아버님, 할머님, 축하드려요. 고맙습니다, 원장님. 오늘 특별히 산책 나가시는 게 어떠세요? 날씨도 좋은데. 산책요? 네, 근처 공원이 있어요. 단풍이 예쁘거든요. 정순 할머니가 용철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용철 씨, 우리 산책 갈까요? 좋아요. 함께 가요. 오후 2시, 두 노인은 요양원 승합차를 타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이영미 간호사와 최인숙 원장이 동행했다. 공원은 아름다웠다. 단풍이 붉게 물들어 있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빛났다. 가을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었다. 와, 예쁘다. 용철 할아버지가 감탄했다. 그죠? 정말 예쁘죠? 정순 할머니가 웃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바스락거렸다. 정순 씨. 네.
우리 정말 65년을 함께 산 건가요? 네. 어떻게 그렇게 오래 서로 실증나지 않았어요? 정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실증이요. 한 번도 난 적 없어요. 왜요? 당신이 너무 좋으니까.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바라봤다. 진심이 담긴 눈빛이었다. 저도 당신이 좋아요. 비록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지금 이 순간이요. 지금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벤치에 앉았다. 앞으로는 연못이 있었고 오리들이 유유히 헤엄치고 있었다. 예쁘네요. 응. 두 사람은 말없이 풍경을 바라봤다. 정순 씨. 네. 내가 만약 당신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죠? 할아버지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잊어버리면 어때요? 네. 또 새롭게 사랑하면 되죠. 처음처럼. 할머니가 웃었다. 매일 아침 당신은 저를 처음 만나는 것처럼 사랑해 주잖아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행복하세요? 네. 정말 많이.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다. 석양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다. 구름이 황금빛으로 빛났다. 돌아가야 할 시간이에요. 이영미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벌써요? 네, 할아버님. 저녁 식사 시간이에요. 용철 할아버지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다.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될까요? 다음에 또 오면 돼요. 정순 할머니가 말했다. 그럴까요? 네, 우리 자주 와요.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다시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용철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봤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요. 저도요. 정순 씨, 고마워요. 왜요? 나와 함께 있어줘서. 정순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저를 매일 사랑해줘서. 요양원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잠시 1층 로비에 앉았다. 용철 씨. 네, 오늘 행복했어요. 저도요. 내일도 만날 수 있죠? 할머니가 물었다. 당연하죠. 매일 만나야죠. 할아버지가 웃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다. 내일 아침 할아버지는 오늘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이 아름다운 산책도, 함께 나눈 대화도 모두 잊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이 함께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함께 할 것이라는 것. 잘 자요, 정순 씨. 잘 자요, 용철 씨. 두 사람은 각자의 병동으로 돌아갔다. 밤이 되었다. 별이 하늘에 떴다. 그리고 두 노인의 사랑은 오늘도 빛나고 있었다. 65년 전에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12월 초, 겨울이 왔다. 요양원 창밖으로 첫눈이 내렸다. 와, 눈이다. 어르신들이 창가로 모여들었다. 하지만 용철 할아버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감기에 걸린 것이었다. 할아버님, 괜찮으세요? 이영미 간호사가 물었다. 기침이 심해요. 약 드셨죠? 네. 근데 간호사님. 네. 오늘 그분 만날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할아버님, 오늘은 쉬셔야 해요. 감기가 심하시잖아요. 하지만 그분께 제가 전해드릴게요. 할아버님이 아프시다고.
할아버지는 실망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같은 시각 1층 식당. 정순 할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다. 하지만 엘리베이터 문은 열리지 않았다. 6시가 지나고 6시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다. 할머니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다. 언니, 오늘 안 오시나 봐요. 명자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왜 안 오실까?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 그때 이영미 간호사가 다가왔다. 할머님, 죄송해요. 용철 할아버님이 오늘 감기에 걸리셔서 못 데려오세요. 감기요? 정순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심한가요? 많이 심하진 않지만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제가 가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2층 203호예요. 정순 할머니는 서둘러 일어났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다. 203호 문을 열었다. 용철 할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고 기침을 하고 있었다. 용철 씨.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돌렸다. 당신은 누구시죠? 낯선 노인이었다. 할아버지의 기억 속에 있는 23살의 정순이 아니었다. 정순 할머니의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태연하게 대답했다. 저는 친구예요. 용철 씨를 걱정하는 친구.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으세요? 기침이 좀 나와요. 제가 옆에 있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정순 할머니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조용히 할아버지를 지켜봤다. 할아버지는 다시 눈을 감았다. 피곤한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많이 아프구나. 우리 용철이. 시간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정순 할머니는 계속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의 손을 잡은 채 할머님, 점심 드셔야죠. 이영미 간호사가 말했다. 괜찮아요. 배 안 고파요. 그래도 이 사람 옆에 있고 싶어요. 간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오후가 되었다. 용철 할아버지가 깨어났다. 눈을 뜨니 낯선 노인이 자신의 손을 잡고 있었다. 당신은 친구예요. 기억 안 나세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기억이 괜찮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웃었다. 기분은 좀 어때요?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 할아버지에게 건넸다. 물 드세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는 물을 마셨다. 참, 실례지만 왜 저를 돌봐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정순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제가 용철 씨를 좋아하니까요. 저를요? 네. 하지만 우리 처음 만난 것 같은데 그래도 좋아요. 첫눈에 반했어요.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할아버지도 따라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런 말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저녁이 되었다. 정순 할머니는 여전히 할아버지 곁을 지키고 있었다. 할머님, 저녁 식사하러 가세요. 괜찮아요. 계속 여기 계실 거예요? 네, 이 사람이 깨어 있을 때까지. 간호사는 식판을 가져왔다. 두 사람 모두 여기서 드세요. 고마워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도와 식사를 했다.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조심스럽게 입에 넣어주었다. 천천히 드세요. 감사합니다. 당신 같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친구, 그래, 친구도 좋지. 밤이 되었다.
할아버지는 다시 잠들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정순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용철 씨. 할머니는 중얼거렸다. 당신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당신을 알아요. 65년을 함께 산 당신을. 눈물이 흘렀다. 매일 아침 저한테 청혼하는 당신. 매일 처음 만난 것처럼 설레하는 당신. 그런 당신이 좋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다. 빨리 나아요. 다시 저한테 청혼할 수 있게. 이틀이 지났다. 용철 할아버지의 감기는 많이 나아졌다. 기침도 줄고 열도 내렸다. 할아버님, 이제 많이 괜찮으세요. 이영미 간호사가 말했다. 네, 덕분에요. 내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럼 내일 아침 식사는 식당에서 할 수 있나요? 물론이죠. 할아버지는 기뻐했다. 다행이다. 그분을 만날 수 있겠네요. 그분이요? 네, 어떤 분인데 제가 자꾸 생각나요. 이름이 박정순이었나? 이영미 간호사는 미소 지었다. 네, 박정순 할머니요. 그분 예쁘시죠? 네, 아주 예쁘세요. 내일 꼭 만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용철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났다. 옷을 차려입고 정원으로 나가 코스모스를 꺾었다. 겨울이지만 아직 몇 송이 남아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식당 문이 열렸다. 창가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햇살을 받은 은발이 빛났다. 할아버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천천히 다가갔다. 정순 씨?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눈이 마주쳤다. 네, 용철 씨. 오랜만이에요. 아니, 처음 뵙겠습니다. 할아버지는 며칠 전의 일을 기억하지 못했다. 할머니가 자신을 돌봐준 것도, 손을 잡고 있어준 것도 모두 잊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괜찮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이 꽃 받아주시겠어요? 코스모스를 내밀었다.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할머니의 대답은 언제나처럼 확실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정순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지난 며칠의 기억이 또렷이 남아 있었다. 아픈 남편을 돌보며 느낀 사랑, 손을 잡고 있으며 느낀 연결감, 그 모든 것이 소중한 기억이었다. 비록 할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해도 할머니는 기억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12월 중순, 요양원 앞마당에 눈이 쌓였다. 하얀 세상이었다. 와, 눈사람 만들자. 손주들이 요양원에 놀러왔다. 크리스마스가 며칠 남지 않은 주말이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같이 나와요. 막내 손주 지민이가 소리쳤다. 응, 나갈게. 정순 할머니는 두꺼운 외투를 입고 밖으로 나왔다. 용철 할아버지도 함께였다. 저분은 누구시죠?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우리 손주들이에요. 손주. 우리 손주가 있나요? 네, 7이나 돼요. 할아버지는 놀라워했다. 손주들은 눈사람을 만들기 시작했다. 작은 눈뭉치를 굴려서 점점 크게 만들었다. 할아버지, 이거 도와주세요. 응, 그래. 할아버지도 함께 눈을 굴렸다. 옆에서 정순 할머니가 지켜봤다. 재미있어요. 정순 씨? 네, 아주 재미있어요. 눈사람이 완성되었다. 크고 하얀 눈사람, 당근 코에 돌멩이 눈, 나뭇가지 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사진 찍어요. 손주들이 두 노인을 눈사람 옆으로 데려갔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 소리가 찰칵 울렸다. 사진 속에서 두 노인은 웃고 있었다. 손주들에게 둘러싸여 행복한 표정으로. 좋은 사진이다. 큰딸 명희가 만족스러워했다. 실내로 들어왔다. 휴게실에서 따뜻한 코코아를 마셨다. 할머니, 크리스마스에 뭐 하고 싶어요? 손주 중 하나가 물었다. 글쎄, 특별히 없는데. 우리랑 같이 트리 꾸미면 안 돼요? 그래, 좋지. 할아버지도 같이 해요. 용철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함께 하자. 며칠 후, 크리스마스 이브. 요양원 1층 로비에 큰 트리가 세워졌다. 어르신들과 가족들이 함께 장식을 달았다. 여기 별 달아주세요. 이 전구는 어디에 달까요? 리본은 여기 어때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활기찼다. 용철 할아버지와 정순 할머니도 함께 장식을 달았다. 정순 씨, 이 종은 어디에 다는 게 좋을까요? 여기 어때요? 이 가지에. 좋네요. 그렇게 하죠. 두 사람은 함께 종을 달았다. 딸랑딸랑 소리가 울렸다. 트리가 완성되었다. 불을 켜니 알록달록한 전구들이 반짝였다. 와, 어르신들이 감탄했다. 예쁘다. 정말 크리스마스 같네요. 그날 저녁, 요양원에서는 작은 파티가 열렸다. 케이크와 과일, 음료수가 준비되었다. 캐럴이 흘러나왔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원장 최인숙 씨가 외쳤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람들이 화답했다. 용철 할아버지는 정순 할머니 옆에 앉아 있었다. 정순 씨, 즐거우신가요? 네, 정말 즐거워요. 저도요.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 지었다. 음악이 바뀌었다. 느린 캐럴이 흘러나왔다. 정순 씨. 네. 춤춰주시겠어요? 할아버지가 손을 내밀었다. 제가 춤을 잘 못 추는데. 괜찮아요. 저도 못 춰요.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나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음악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툴렀지만 진심이 담긴 춤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봤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다. 다들 이 아름다운 순간을 조용히 감상했다. 용철 씨. 네, 행복해요. 지금, 저도요. 당신과 함께 있어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스쳤다. 오래된 기억 같은 것. 젊은 여인과 춤추던 기억. 아주 오래전 어떤 결혼식장에서 정순 씨, 우리 전에도 이렇게 춤춘 적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왠지 익숙해요. 이 느낌이.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맞아요. 우리 전에도 춤췄어요. 65년 전에. 65년 전. 할아버지는 그 기억을 잡으려 했지만 이내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느낌은 남아 있었다. 따뜻하고 익숙하고 편안한 느낌. 춤이 끝났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두 노인은 서로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정순 씨, 저야말로요. 용철 씨,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언니, 오늘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명자 할머니가 말했다. 응, 정말 행복했어. 용철 할아버님이 춤도 춰주셨다면서요? 응, 65년 만에, 65년 만이요? 우리 결혼식 때 이후로 처음이야. 그 사람이랑 춤춘 게. 할머니는 눈을 감았다. 오늘의 기억을 마음속 깊이 새겼다. 내일이면 할아버지는 잊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할머니는 기억할 것이다. 평생. 다음 날 아침.
용철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일어났다. 좋은 아침이에요. 할아버님, 이영미 간호사가 인사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어젯밤 파티 즐거우셨죠? 파티요? 무슨 파티요? 할아버지는 기억하지 못했다. 어젯밤의 트리도, 춤도 모두 잊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가면서 할아버지는 괜히 기분이 좋았다. 왜 이렇게 기분이 좋지? 혼잣말을 했다. 식당 문을 열었다. 창가에 정순 할머니가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본 순간 할아버지는 알았다. 아, 이 사람 때문이구나.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구나. 다가갔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용철입니다. 박정순이에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같은 대화, 같은 질문, 같은 대답. 하지만 매번 새로운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 속에서 65년의 사랑이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다. 3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요양원 정원에 꽃들이 피기 시작했다. 개나리가 노랗게, 진달래가 분홍빛으로 피어났다. 봄이 왔네요. 정순 할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러게요. 예쁘죠? 명자 할머니가 옆에서 화답했다. 응, 우리 용철이도 좋아할 것 같아. 언니, 우리 용철이라고 하셨네요. 명자 할머니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응, 내가? 정순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다. 그럴 수도 있지. 65년 남편인데 이날 아침도 평소와 같았다. 용철 할아버지가 정원에서 꽃을 꺾어왔다. 이번에는 노란 개나리였다. 정순 씨, 이 꽃 받아주시겠어요? 고마워요. 예뻐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했다. 아침 식사 후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제안했다. 정순 씨, 우리 정원 산책하실래요? 날씨가 좋은데, 좋아요. 함께 가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정원으로 나갔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다. 예쁘네요. 할머니가 꽃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가 웃었다. 용철 씨는 말솜씨가 좋으시네요. 진심이에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다. 정순 씨. 네. 우리 언제 결혼해요? 할아버지가 물었다. 벌써 했어요. 65년 전에. 65년. 정말 그렇게 오래 함께 산 건가요? 네.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이 많았다. 머리카락은 백발이었다. 하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다. 65년을 함께 살았으면 당신 젊었을 때는 어땠을까요?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지금도 사랑하세요? 네, 물론이죠. 할아버지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비록 기억은 안 나지만 기억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하죠. 바람이 불었다. 꽃잎이 날렸다. 노란 개나리 꽃잎이 두 사람 주변에 떨어졌다. 아름답네요. 할머니가 중얼거렸다. 네, 정말.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봄을 감상했다. 며칠 후 요양원에 새로운 어르신이 입소했다. 75세의 최영숙 할머니였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영숙 할머니는 밝은 성격이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박정순이에요. 저는 한명자고요. 정순 할머니와 명자 할머니가 인사했다. 여기 생활은 어때요? 영숙 할머니가 물었다. 좋아요. 다들 친절하시고 다행이네요.
저도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후 영숙 할머니는 아침 식당에서 특별한 장면을 목격했다. 노신사가 노부인에게 무릎을 꿇고 청혼하는 장면. 저게 뭐예요? 영숙 할머니가 명자 할머니에게 물었다. 아, 김용철 할아버지가 박정순 할머니에게 청혼하시는 거예요. 청혼이요? 근데 둘이 부부 아니에요? 맞아요. 65년 부부예요. 그럼 왜 청혼을? 명자 할머니는 용철 할아버지의 사연을 설명해 주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었다는 것, 매일 아침 청혼한다는 것, 그리고 정순 할머니는 매일 승낙한다는 것. 세상에, 그런 사연이. 영숙 할머니는 감동했다. 정순이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뿐이에요. 정순 할머니가 겸손하게 말했다. 그날부터 영숙 할머니도 매일 아침 이 장면을 지켜봤다. 그리고 매번 감동했다. 저렇게 사랑할 수 있다니. 부럽다. 영숙 할머니의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리움이 컸다. 어느 날 오후, 영숙 할머니가 정순 할머니에게 물었다. 언니, 힘들지 않으세요? 뭐가요? 매일 같은 걸 반복하는 게요. 정순 할머니는 웃었다. 전혀요. 오히려 행복해요. 왜요? 매일 첫사랑의 설렘을 느낄 수 있잖아요. 첫사랑의 설렘. 응. 보통 사람들은 평생 한 번밖에 못 느껴요. 하지만 저는 매일 느껴요. 영숙 할머니는 감동했다. 언니, 정말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축복받은 거예요. 축복이요? 응.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늙을 수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매일 그 사람을 볼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영숙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저도 제 남편이랑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많이 그리우시죠? 네. 매일. 정순 할머니가 영숙 할머니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그리움도 사랑의 한 형태예요. 그런가요? 네. 그리워한다는 건 그만큼 사랑했다는 증거니까요. 영숙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4월이 되었다. 벚꽃이 피었다. 요양원 정문 앞 벚꽃나무에 하얀 꽃이 만개했다. 와, 예쁘다. 어르신들이 감탄했다. 우리 벚꽃 구경 가요. 원장 최인숙 씨가 제안했다. 좋아요. 어르신들은 요양원 버스를 타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공원은 벚꽃으로 가득했다. 하얀 꽃이 피 바람에 날렸다. 정순 씨, 예쁘죠? 용철 할아버지가 물었다. 네, 정말 예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걸었다. 정순 씨. 네, 우리 사진 찍을까요? 좋아요. 간호사가 사진을 찍어주었다. 벚꽃 아래에서 손을 잡은 두 노인의 모습. 사진 속에서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좋은 사진이네요. 간호사가 말했다. 저희도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사진을 보며 정순 할머니는 생각했다. 이 사진을 간직해야지. 우리의 봄을, 비록 내일이면 할아버지는 오늘을 잊어버리겠지만 할머니는 기억할 것이다. 벚꽃 아래에서 손을 잡았던 이 순간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이 봄을, 영원히. 5월 어느 날, 큰딸 명희가 동생들을 집으로 불렀다. 오빠, 은주야. 우리 부모님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인데? 성우가 물었다. 요양원 비용 때문에. 명희의 표정이 어두웠다. 요양원 비용이 왜? 우리 셋이서 나눠 내고 있잖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부담이 커. 그러게. 나도 요즘 애들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 성우가 한숨을 쉬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집 대출도 있고. 은주도 고개를 끄덕였다.
셋은 잠시 침묵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성우가 물었다. 요양원을 옮기는 건 어때? 더 저렴한 곳으로. 은주가 제안했다. 하지만 아버지랑 어머니가 지금 요양원에서 행복해 하시잖아. 명희가 반대했다. 그래도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이야. 세 남매는 고민에 빠졌다. 며칠 후, 세 남매는 요양원을 찾았다. 부모님과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요. 명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뭔데? 요양원 비용이 좀 부담이 되어서요. 정순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래서? 더 저렴한 요양원으로 옮기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명희의 말에 정순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다. 여기서 나가야 하는 거니? 네, 어머니. 죄송해요. 하지만 경제적으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저 멀리 정원이 보였다. 용철 할아버지와 매일 산책하던 그곳이 얼마나 더 싼데? 한 달에 30만 원 정도 저렴해요. 그래.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 엄마가 옮길게. 어머니, 괜찮아. 너희들도 사는 게 힘든 거 알아. 자식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날 밤, 정순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를 떠나야 하나. 용철이를 두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팠다. 매일 아침 만나던 사람, 매일 청혼을 받던 그 순간들,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처럼 화장을 하고 식당으로 내려갔다. 용철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용철입니다. 박정순이에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정순 씨, 괜찮으세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네, 괜찮아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식사 후, 할머니는 혼자 정원으로 나갔다. 벤치에 앉아 울었다. 할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이영미 간호사였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할머니는 간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요양원을 옮겨야 한다는 것. 그럼 용철 할아버님과 헤어지시는 건가요? 그렇게 되겠죠. 할머니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이영미 간호사는 가슴이 아팠다. 할머님, 제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요. 무슨 방법을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저녁, 이영미 간호사는 원장 최인숙 씨를 찾아갔다. 원장님, 박정순 할머니 이야기 들으셨어요? 응, 들었어. 안타까운 일이지. 원장님,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요양원 비용을 좀 깎아드리면 안 될까요? 최인숙 원장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도 쉽지 않아. 우리도 운영이 빠듯하거든. 하지만 알아, 내 마음. 나도 그 두 분 보면 감동받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영미 간호사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요양원 직원들을 모았다. 여러분, 제가 제안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박정순 할머니와 김용철 할아버지 아시죠? 네, 물론이죠. 그 두 분이 경제적 이유로 헤어질 위기예요. 직원들은 놀랐다. 정말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우리가 조금씩 돕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 월급에서 조금씩 모아서 할머니 요양원 비용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직원들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저도 동참할게요. 저도요. 저도 돕고 싶어요. 모두가 동의했다. 일주일 후,
이영미 간호사가 정순 할머니를 찾아왔다. 할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요? 요양원 직원들이 함께 모금했어요. 할머님 요양원 비용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네, 정말요? 네. 그리고 원장님도 비용을 조금 깎아주시기로 하셨어요. 정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님,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여기 계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간호사를 꼭 껴안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정순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전화했다. 애들아, 엄마 괜찮아. 여기 계속 있을 수 있게 됐어. 어머니, 어떡해요? 요양원에서 도와주시기로 했어. 자식들은 안도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더 밝은 얼굴로 식당에 내려왔다. 용철 할아버지가 다가왔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반가워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아요. 1000번이라도 좋아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다.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함께 아침 햇살을 바라봤다. 이제 헤어지지 않아도 된다. 이제 계속 함께 할 수 있다. 매일 아침 사랑을 확인하며. 6월 장마가 시작되었다. 비가 며칠째 내렸다. 용철 할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빗방울을 바라봤다. 비가 많이 오네요. 이영미 간호사가 말했다. 네, 정순 씨는 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다행이네요. 할아버지는 미소 지었다. 그날 오후, 비가 잠시 그쳤다.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 와, 무지개다. 어르신들이 감탄했다. 용철 할아버지는 서둘러 정순 할머니를 찾았다. 정순 씨, 무지개 보세요. 어디요? 저기. 두 사람은 함께 창밖을 바라봤다. 7빛깔 무지개가 하늘에 걸쳐 있었다. 예쁘네요. 당신만큼은 아니에요. 할아버지의 말에 할머니가 웃었다. 용철 씨는 항상 그런 말씀 하시네요. 진심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무지개를 바라봤다. 그 순간 할아버지의 머릿속에 무언가가 스쳤다. 아주 오래된 기억, 젊은 시절, 비 온 뒤 무지개를 함께 본 기억. 정순 씨, 우리 전에도 무지개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놀랐다. 맞아요. 65년 전에, 65년 전, 우리 신혼 때요.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 기억을 잡으려 했지만 이내 사라져 버렸다. 하지만 따뜻한 느낌은 남아 있었다. 왠지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네, 정말 행복했어요.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며칠 후, 용철 할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었다. 감기가 아니었다. 심장이 약해진 것이었다. 할아버님,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영미 간호사가 말했다. 병원요? 왜요? 심장 검사를 받으셔야 해요. 할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했다. 정순 할머니는 매일 병원을 찾았다. 용철 씨, 당신은 누구시죠?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알아보지 못했다. 병원 침대에 누운 채 낯선 노인을 바라봤다. 저는 친구예요. 할머니는 슬픈 마음을 숨기며 대답했다. 친구, 고마워요. 와주셔서. 할머니는 할아버지 곁에 앉았다. 손을 잡았다. 빨리 나으셔야 해요. 왜요? 저한테 청혼하셔야죠. 할머니의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갸웃했다. 청혼이요? 제가 당신한테요? 네, 매일 아침마다. 그랬나요?
기억이 안 나네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았다. 괜찮아요. 나으시면 다시 하시면 돼요. 일주일이 지났다. 할아버지의 상태는 조금 나아졌다. 퇴원 날짜가 잡혔다. 할아버님, 다음 주면 요양원으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정말요? 다행이다. 왜 다행이세요? 거기에 중요한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세요? 이름이 박정순이라고. 정말 좋은 분이에요. 간호사는 미소 지었다. 네, 정말 좋은 분이시죠. 퇴원 날, 정순 할머니가 병원에 왔다. 할아버지를 데려가기 위해 용철 씨, 가요. 당신은 친구예요. 같이 요양원 가요. 아, 네. 차를 타고 요양원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여름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푸른 나무들, 맑은 하늘. 예쁘네요. 할아버지가 중얼거렸다. 그저 요양원에 도착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익숙한 공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용철 할아버지는 일찍 일어났다. 오늘은 뭔가 중요한 날 같은데. 정원으로 나가 꽃을 꺾었다. 노란 해바라기였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층 식당 문을 열었다. 창가에 그녀가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의 가슴이 두근거렸다. 아, 이 사람이었구나.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다가갔다. 처음 뵙겠습니다. 김용철입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박정순이에요. 이 꽃 받아주시겠어요? 네,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무릎을 꿇었다. 정순 씨,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눈물이 흘렀다. 왜 우세요? 할아버지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행복해서요. 할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좋아요.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좋아요. 할아버지는 반지를 할머니 손가락에 끼워 주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65년을 함께 살아온 손. 하지만 매일 처음 잡는 손. 고맙습니다. 정순 씨. 저야말로요. 용철 씨. 식당에 있던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이영미 간호사는 눈물을 닦았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또 있을까? 그날 오후, 정순 할머니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용철이에게 청혼을 받았다. 652번째 청혼이다. 매번 새롭고 매번 행복하다. 이 사람은 나를 잊어버리지만 나는 이 사람을 기억한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사랑은 기억이 아니라 마음이니까. 일기를 덮고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다. 여름 햇살이 눈부셨다. 그리고 할머니는 알았다. 이 사랑은 영원하리라는 것을, 치매가 모든 것을 가져가도 사랑만은 남으리라는 것을. 매일 아침 새로운 청혼, 매일 아침 같은 대답. 이것이 그들의 사랑이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아니 그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었다.